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는 어떠한 존재냐면 이 주식시장의 소금 같은 존재? 없으면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빛과 되는 소금이네, 존재. 진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빛과 소금은 항상 그렇듯이 인간이 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항상 필요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사용을 하는 존재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소수의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지는 못하는 그러한 저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시세에 정말 많지만, 개인 투자자는 정말 머릿수는 많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투자자들이지 않을까. 뭐 결과적으로 사실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주식 투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때 뭔가 뭐 동학 개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올렸다, 증시를 끌어올렸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까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돈이 넘쳐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돈도 많고 기관들도 돈도 많고 개인들도 돈도 많아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또 사바사바해서 올라간 것 같지만 결국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가를 열심히 올려주고 결말의 희생양은 개인 투자자들이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바로 2020년부터 거의 한 작년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스토리인가요? 새드 스토리 아닌가요? 그쵸. 네. 우리는 기간 포지션이니까. 새드 스토리죠. 네. 개인 투자자라는 포지션은 응집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단합력이 부족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주식 수, 그만큼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단합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가를 올릴 때에는 일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고 주가를 내릴 때에는 그 내리는 일련의 행동이 필요한데 개인 투자자는 그 상황에서 단합을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주식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70에서 8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응집력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소수의 이 20에서 30%인 메이저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잡아먹히시는 분들이 대다반 수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이제 주가가 뭐 올라갈 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뉴스가 탁 나가서 와 좋다 해가지고 막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인데, 사실 그 선빵이라고 하죠. 그 이게 스타트를 딱 끊어주는 선빵은 사실 100번 중에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쳐주죠. 선빵을 빵 쳐주면은 뭐 있나 보다 해가지고 우르르 이제 주가가 이제 매수세가 쏠리면서 올라간 다음에 이제 계산된 혹은 뭐 목표한 고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팔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들이 선빵을 쳐주면 들러붙을 때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 이 선빵을 못 치는 게 사실 응집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을 뚫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막 갈 것 같아. 이거 10,000원만 뚫었다 하면 갈 것 같은데 내가 못 뚫고 개인들 뭐 한 10명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10,000원에 있는 물량을 한 번에 사자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주가에 영향을 주고 뭔가 스타트를 끊어주고 하락의 스타트든 상승의 스타트를 끊어주는 거는 결국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식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조금 미비하지 않나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없으면 근데 또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모든 건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모든 계획과 플랜은 이 주가 상승 전에 다 계획과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리포트, 뉴스,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매집량, 주가 위치, 차트 다 그려두고 설계해두고 마지막에 거기서 신호탄을 딱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 신호탄 쏴줬는데 개인 투자자가 같이 매수에 동참을 안 해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력들의 입장에서 계속 거래량을 붙이는 이유도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위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필요하니까 주가 끌어올릴 때는 개인 투자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매수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들은 거래량을 올리는 거고 계속 자전거를 돌리는 거고 주가의 급등락을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때 이제 매수세를 또 한번 같이 붙여주는데 또 개인 투자자가 필요하다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그 많은 물량들을 과연 누가 받아내야 되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매도도 역시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이게 또 팔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던 주가가 15,000원, 17,000원을 갔어요. 그럼 혹은 외국인 기관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까지는 목표로 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나가야겠다라고 할 때 결국 나간다는 게 매도를 친다는 건데, 그걸 누가 받아주냐 이거죠.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막 쏟아내고 막 좋다 막 그냥 언론에 도배되고 뭐 이런저런 뭐 찌라시도 나오고 리포트 나올 때, 그때 이제 좋은가 보다 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혹은 뭐 주식시장 안에서도 액션을 많이 주겠죠. 뭔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줄 때 이제 개인들이 훅 붙을 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빛과 소금, 올라갈 땐 빛이요 내려갈 땐 소금이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답한 수가. 근데 이게 대한민국 시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글로벌 시장이 다 그런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설계가 되고 올라간다라는 뜻은 소수의 인원들이 아는 것이고요. 그거를 계획을 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은 이걸 만들어내는 거고, 그 중간에 탑승을 하는 건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머릿수는 많지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주는 투자자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실제로 갑자기 문득 떠오른 그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게임스탑인가? 그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이제 막 공매도 막 수량 막 사람들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요즘 매수다 이거는 무조건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올라간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특정 종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바이오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몇 시 몇 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같이 사기로 했다. HLB. 다 같이 사기로 했다라는 그런 뭔가 이제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막 오후였던 것 같은데, 막 이거 언제 막 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실제로 주가가 올라갔죠.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2시에 다 같이 사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미 12시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시 딱 되니까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즉, 응집력이 전혀, 너도 나도 먼저 팔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응집력이 확실히 부족하다라는 것도 갑자기 문득 생각난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게임스탑 이슈도 이거를 그렇게 분석을 해서 개인 투자자가 응집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그런 응집력을 가지기까지 과연 그들의 집단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인원이 그 긴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의 종목을 게임스탑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그것도 개인 투자자이지만 다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그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치고 쇼커버 들어와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반에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세력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HLB라는 기업에 하나의 이 집단이 특정 시간에 살려고는 했으나, 그 전에 외국인들도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실제로 그 2시부터 이제 끌어올렸었던 물량을 개인 투자자 사주니까 다 팔아버린 거죠. 그때 수십억씩 물량이 나왔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개미의 힘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2시에 매수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응집력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뭐 기관한테 100억, 외국인한테 100억, 개인한테 100억이 할당이 되어 있으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이 100억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100억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는 100억을 나누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걸 한 시간에 하나의 종목에 하나의 그 시점에 모아가지고 매수를 빵 하거나 매도를 빵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한정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웬만해서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과 어느 정도 좀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라는 그 포지션이 굉장히 좀 불리하고 좋지 않고 그렇긴 하네. 요즘에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 한 이틀, 2, 3일 한 장이 밀렸었잖아요. 2, 3일 장이 밀리니까 자기는 손실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오늘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살짝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한 150에서 한 180% 올라간 종목인데 어제 오늘 한 10% 빠졌거든요. 근데 손실 중이래. 그럼 도대체 어디서 샀냐 이거죠. 그런 거 보면은 머뭇머뭇할 때 이제 못 사다가 뭔가 이제는 사도 될 것 같을 때가 이제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걸 또 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런 것도 피해야 되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